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6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런 숫자만 보면, 이 회사는 끝났구나 싶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넥스틸의 이야기를 통해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강관 전문 기업 넥스틸의 영업이익이 무려 58.7%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말 반토막 이상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보통 이런 숫자를 보면 당연히 도망가야죠. 빨간불이다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무너지고 있는 회사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닐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도대체 2025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요? 그 충격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매출이 22%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60%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장사가 좀 안 된 수준이 아니라 수익성에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핵심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 즉 영업이익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정작 회사에 최종적으로 남은 돈, 당기순이익은 거의 그대로예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 미스터리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범인은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사실 주력 사업은 수요가 줄어서 정말 어려웠던 게 맞아요. 그런데 때마침 달러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외환 차익이라는 일회성 이익이 생겨서 순이익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봐야 해요.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넥스틸. 이 회사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이 회사의 정체성을 아는 게 이 모든 퍼즐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넥스틸은 그냥 평범한 철강 회사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주로 북미 지역에서 석유나 가스를 뽑아내고 운반할 때 쓰는 아주 튼튼한 특수 파이프, 강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에너지 산업의 혈관을 만드는 거죠. 이걸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매출의 거의 절반, 47.7%가 유정관,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를 취추하는 유정에 직접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파이프에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회사의 실적은 국제 유가와 북미 에너지 시장의 경기에 직접적으로 아주 깊게 연동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넥스틸은 세 가지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석유, 가스용 강관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요. 둘째, 북미라는 확실한 핵심 시장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U가 지분을 54%나 가지고 있어서 의사결정이 아주 빠르고 과감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25년에 그 끔찍한 실적표 뒤에 꼭꼭 숨겨져 있던 넥스틸의 진짜 무기, 그 비장의 카드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0.00%. 이게 바로 넥스틸을 다시 봐야 하는 모든 이유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경쟁사들은 미국의 관관을 팔려면 반덤핑 관세라고 해서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넥스틸은 0%입니다. 면제예요. 이건 마치 남들은 꽉 막힌 도로에서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데 혼자만 하이패스로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0% 관세 우위로 기존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화석연료에서 해상풍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대담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세요. 2025년에 0% 관세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 2026년에는 포항 3공장에 무려 1,933억 원을 투자해서 해상풍력용 초대형 강관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 기름을 나르던 파이프에서 이제는 녹색 에너지를 만드는 파이프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턴어라운드 스토리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즉 리스크가 있죠. 이 부분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
한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국내 가스전 개발이 있었죠. 넥스틸 주가에도 큰 호재였는데 이게 결국 경제성에 없다고 결론이 나면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투심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넥스틸의 0% 관세라는 슈퍼파워는 지금의 미국 무역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어서 모든 수입 철강에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넥스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따져봤을 때 우리는 넥스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너진 회사일까요? 아니면 헐값에 나온 보석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9.8%. 현재 주가 기준으로 이 회사가 약속하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거의 10%에 가깝죠. 회사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자에게는 이만한 인내의 대가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54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회사가 가진 공장이나 땅 같은 실제 자산 가치의 절반 정도로밖에 안 쳐준다는 뜻입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시장이 이 회사를 극도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다시 말해 엄청나게 싸다는 신호죠. 경쟁사들하고 나란히 놓고 보면 넥스틸의 특징이 더 잘 보입니다. 물론 더 싼 회사도 있지만 넥스틸은 단순히 싸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배당을 주면서 동시에 해상풍력이라는 가장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넥스틸의 주가를 2025년에 그 끔찍했던 실적에만 맞춰서 매겨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0% 관세라는 구조적인 강점이나 해상풍력이라는 미래의 가능성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넥스틸의 이 높인 배당금, 여러분은 이것을 인내하는 투자자에게 주는 달콤한 보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전성기는 이미 다 지났다고 외치는 위험 신호로 보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